세계 최대 SNS 제국을 건설한 마크 저커버그가 결국 미국 법정증언대에 서게 됐어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일부러 중독시켜서 돈을 벌었다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수조 원대의 배상금은 물론 SNS의 미래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원고는 10년 넘게 SNS에 중독되어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20세 여성 케일리예요. 그녀의 변호인은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를 중독시키는 것이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날을 세웠어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기획이라는 표현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메타의 내부 보고서, 프로젝트 MIST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의 SNS 사용을 통제하려고 애써도 실제로는 중독 방지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거든요. 메타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부모 통제 기능을 홍보해 온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경영진들의 태도인데, 인스타그램 CEO 아담 모세리는 해당 보고서의 이름만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어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배심원들의 눈총을 샀죠. 기업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만 아닐까요? 메타 측은 오히려 화살을 가정 환경으로 돌리며 방어에 나섰어요. 청소년들의 정신적 문제는 SNS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나 학교 폭력 같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라고 주장한 거죠.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기업의 뻔뻔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소송을 당한 유튜브의 반응도 흥미로운데, 자기들은 SNS가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규제의 그물을 피해가려는 눈치 싸움이 정말 치열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빅토바코 모먼트라고 부르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빅토바코 모먼트란 과거 담배 회사들이 유해성을 숨기다 거액의 배송 소송으로 몰락했던 순간을 말해요. SNS 기업들도 이제 담배만큼이나 해로운 존재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거죠.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된 걸까요? 내부 문서에는 10대를 잡으려면 10대 초반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구절까지 발견됐어요. 사실상 13세 미만 아동들도 잠재적 타겟으로 삼았다는 증거죠. 돈 냄새를 맡은 기업들이 아이들의 뇌가 도파민에 절여지는 동안 통장 잔고를 채우고 있었던 셈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는 지금 SNS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호주가 가장 먼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총대를 맸거든요. 이제 아이들은 학교 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 대신 무엇을 하게 될까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13개국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하거나 법안을 발의 중이에요. 특히 프랑스는 15세 미만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학기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유럽의 공기가 아주 차갑게 변하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닌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미 규제 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튀르키예도 15세 미만 이용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고요. 국경을 초월해서 더 이상 SNS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사용 금지 조치를 집행하기 시작하며 주 정부 차원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SNS 앱에 유해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붙이게 했죠. 담뱃갑에 붙은 끔찍한 사진처럼 SNS 로고 옆에 경고가 붙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SNS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 스냅챗 같은 곳은 금지 조치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 위험한 음지 플랫폼으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해요. 소통의 창구를 막아버리면 디지털 소외가 발생한다는 논리죠. 여러분은 이들의 걱정이 진심이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SNS를 막자 청소년들이 채팅 기능이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거죠. 단순히 막는 것만이 정답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에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제 규제를 막기보다는 자신들을 예외 대상에 넣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요. 경쟁사는 막되 우리 앱은 괜찮다는 식으로 살아남으려는 전략이죠. 이 복잡한 싸움 속에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생존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예요. 만약 메타가 패소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다면 다른 플랫폼들도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SNS 업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자살한 청소년의 가족들과 교육청들이 제기한 소송만 해도 수천 건이나 달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콘텐츠 책임 면제라는 방패가 이번에 완전히 깨질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답니다. 알고리즘의 무한 스크롤과 좋아요 알림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터넷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돈보다 사람의 정신건강이 우선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세워질까요? 저커버그의 증언은 끝났지만 사회적 논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기업의 이윤 추구 권리와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열어보는 SNS 앱이 사실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동생에게 SNS 금지령이 내려진다면 찬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과잉 규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